너 공부 제대로 안 해? 너가 제대로 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 할 거 아니야! 이러려고 내가 너 입양한 줄 알아? 나는 미국에 입양된 후 학대와 외로움을 견디며 오직 복수를 위해 살아왔다. 밤낮 없이 일하며 학업에 매진한 끝에 지금은 세계적인 의료기술 스타트업의 CEO로서 억대 연봉을 받는 성공을 이루었다. 내가 설립한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성공은 내 손안에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를 낳고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커져만 갔고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실제 이야기를 다룬 시니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에게 위로가 되는 댓글 한마디씩만 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나를 맞이했다. 잠시 멈춰 서서 한국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내게는 단 하나의 목적만 있는 곳이다. 드디어 돌아왔다. 입양된 후 처음으로 고향에 돌아온 나는 나를 버린 어머니를 만나 복수하겠다는 다짐으로 수십 년을 버텨왔다. 그녀를 찾아내 내가 받은 고통만큼 되돌려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어린 시절 나는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치료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입양된 양부모는 처음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듯 했지만 곧 나를 일과 스트레스의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했다. 작은 잘못에도 폭력이 이어졌고 심지어 심한 욕설을 당한 적도 있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나를 외국에서 온 이상한 아이라고 놀렸고 나를 따돌리곤 했다. 매일 반복되는 따돌림과 학대 속에서 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버린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떠올랐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당신 때문이야. 그 생각이 나를 버티게 했다. 나는 이를 갈며 성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 며칠간의 조사를 통해 드디어 그녀의 행적을 찾아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 오래된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 엄마의 맞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오래된 기름 냄새와 함께 따뜻한 습기로 가득했다. 안쪽에서 한 여자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여자가 바로 날 낳아준 친모, 김소영이라는 것을. 여기 물 한 잔 주세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무언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진 듯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잠시만요. 그녀는 작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라했다. 어릴 적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여자가 지금 이토록 비참하게 살고 있다니. 주방 쪽에서 다른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줌마, 이 음식 제대로 만든 거 맞아요? 맛이 이상해요. 김소영 씨는 허둥지둥 음식을 확인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직원이 말했다. 일 하나 제대로 못할 거면 그냥 그만두세요. 직원들의 비아냥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잔뜩 주눅이 든 채 서둘러 움직였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나를 버리고도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었군요. 당신의 진짜 불행은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 물 한 모금을 받아 마시며 나는 그녀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세월에 찌들어 굳어 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이 여자가 날 낳고도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녀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조만간 또 올게요. 그녀는 당황한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배웅했다. 식당 문을 나서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곧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씩 끄집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내 친모라는 사람이 무너진 채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받은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식당 문을 나선 후에도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그녀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차례였다. 나는 미국으로 입양된 후의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엔 모든 것이 달콤해 보였다. 양부모는 따뜻하게 나를 맞이했고 나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내가 이런 것도 못하면 쓸모가 없잖아. 양부의 고함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작은 실수에도 그는 폭력을 퍼부었고 화가 나면 심한 욕설을 하곤 했다. 양모 역시 내 편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의 폭력을 방관하며 고개를 돌렸다.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너희 부모도 진짜 너가 없으니까 좋았겠네. 일부러 버린 거겠지. 아이들은 나를 비웃으며 손가락질했다. 점심시간마다 내 자리에 음식물이 던져지고 책이 찢겨 나뒹구는 일이 다반사였다. 선생님조차 관심이 없었다. 나는 모든 순간을 혼자 견뎌야 했다. 나는 지금도 질문을 멈출 수 없다. 도대체 왜 나를 그곳에 보낸 거야? 김소영 씨가 했던 선택은 내 삶의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조사했던 정보를 토대로 그녀의 과거를 하나씩 되짚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엄마의 맛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엔 조금 더 대담하게 움직일 계획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여전히 구석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얼굴은 더 야위어 보였고 손등은 빨갛게 튼 자국으로 가득했다. 나는 일부러 그녀가 바쁜 와중에 말을 걸었다.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그녀는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손님, 주문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나는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내 존재가 그녀를 긴장시키는 걸지도 모른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가게 참 정겹네요. 혹시 오래 하신 건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다. 여기서 일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사장님은 따로 계세요? 그녀와의 짧은 대화로도 나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비참한 삶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했다. 이제는 과거의 비밀을 꺼내야 할 차례다. 나는 김소영 씨가 이 가게에 오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의 과거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처참하고 복잡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겠는가?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그녀가 나를 버린 이유를 낱낱이 밝히는 것뿐이다. 나는 친모의 과거를 하나씩 뒤쫓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금 일하고 있는 카페, 엄마의 맛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곳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이곳에 온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전에는 경기도의 한 작은 가게에서 일했다고 한다. 가게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한 나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낡은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주변은 잡초로 가득했다. 다행히 근처의 작은 분식집에서 그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소영. 아, 그 사람요? 진짜 안 됐죠. 복도 많고 사는 것도 참 기구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긴장했다. 복이 많다는 말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언제나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다 이혼하고 혼자 몸으로 가게에서 일하며 산다고 했는데 말로 다 못할 정도로 불쌍했어요. 그녀가 결혼을 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사실이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분식집 사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애 딸린 이혼남이었던 착하고 책임감 있는 줄 알았으니 결혼까지 했겠죠. 근데 알고 보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조금만 화가 나도 손찌검하고 술을 마시면 집 안에 있는 걸 부수고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어갔다. 결국 이혼했어요. 그때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겨우겨우 살았죠. 그나마 남편한테서 도망쳐 나온 게 다행이라고 했는데 자, 아들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들이라니.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죠. 근데 그 아들 입양 보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바로 그 아들이다. 김소영 씨는 나를 버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떠넘긴 것이다. 분식집 사장은 내가 충격받은 것을 모른 채 말을 이어갔다. 들리는 말로는 아이가 많이 아팠네요. 그래서 치료비가 없으니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여자가 신장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신장을 팔았다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그때 가게 사람들 사이에서 다들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갔던 걸로 봐서는 사실일 거예요. 돈 몇 푼이라도 더 챙겨서 아이 치료에 보태려 했던 거겠죠.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가 나를 위해 신장을 팔았다니, 그게 진실이라면 그녀의 행동이 단순히 나를 버리려는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 혼란을 끝낼 수 없다. 이제는 그녀와 직접 마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나는 다시 엄마의 맛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단순히 관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직접 그녀와 대면할 작정이었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는 진실을 밝히고 그녀의 반응을 확인할 준비가 필요했다.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여전히 구석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낡은 행주를 손에 들고 테이블을 닦는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는 일부러 그녀가 지나가는 순간을 기다려 말을 걸었다. 사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 저는 사장이 아니라. 그럼 김소영 씨 맞으시죠? 그녀는 내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떨렸다. 그 반응은 그녀가 이미 나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저는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나는 그녀 앞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김소영 씨, 당신이 오래전에 버린 아들입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멈춘 듯 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는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속으로 비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 아이 기억하시죠? 미국으로 입양 보냈던 아이요. 지금 이렇게 당신 앞에 있습니다. 버려진 그 아이가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럴 리가. 너 정말 승택이?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혼란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도 마음을 다잡았다. 분노가 내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아니요, 저는 케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날 그렇게 부를 자격도 없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날 버렸던 이유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내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게 내가 아팠지.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돈이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뒷말을 끊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나를 버린 겁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선택을 했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너를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야 했어. 그게 너가 살 수 있는 길이었어. 그녀의 말은 단순히 변명으로 들렸다. 그럼 신장은? 당신이 신장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인가요? 그녀는 크게 놀란 듯 나를 쳐다보며 눈물을 닦았다. 내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그녀의 고백을 듣고도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를 덮으려면 더 많은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돌아섰다. 나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너를 위해서였다. 그녀의 말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가 나를 미국으로 보낸 이유가 단순히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왜 나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걸까? 나는 그녀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가게에서 그녀와 가까웠던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전화번호를 어렵게 알아낸 후 나는 그들과 약속을 잡았다. 며칠 뒤 나는 경기도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와 일했던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김소영 씨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다고요? 참 불쌍한 사람인데. 뭐가 궁금하신 건가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내 질문에 흔쾌히 답해주겠다고 했다. 그녀가 아이를 입양 보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내 말에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남편한테 맞고 쫓겨난 뒤 혼자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 그 아이가 아팠잖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래서 신장을 팔았다는 소문도 있었던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가게 사람들 사이에서 다들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다녀온 것도 봤고요. 정말로 돈 몇 푼이라도
더 마련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 순간 내 안에 억눌린 감정들이 터져 나올 뻔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소영 씨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한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내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던 내 어린 시절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그녀가 날 위해 신장을 팔았다면 왜 나를 직접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 왜 나를 떠나보낸 거죠? 내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김소영 씨를 찾아가 더 직접적인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진실은 그녀만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김소영 씨, 당신이 날 살리기 위해 행했던 선택이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앞으로도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들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김소영 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식당을 떠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몇 명의 험악한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험한 인상한 그들은 식당 구석에 앉아있던 김소영 씨를 향해 비웃으며 다가갔다. 아줌마, 오늘은 어떻게든 갚아야지. 또 믿어줄 줄 알았냐?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거칠게 소리쳤다. 김소영 씨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번 달에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조폭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에이, 그 약속 몇 번째야? 이봐,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오늘 제대로 안 하면 여긴 난장판 되는 거 각오해. 한 남자가 그녀가 닦던 테이블을 발로 차며 구타쳤다. 컵과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김소영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급히 손을 흔들며 조용히 하라고 애원했다. 제발 오늘은 좀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하지만 조폭들은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 보세요. 아줌마 아들이 미국에 가야 한다며 그 난리를 치고 돈 빌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야? 사람들은 곱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 험상궂은 남자는 비웃으며 테이블을 발로 차 뒤집었다. 컵과 접시들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김소영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잔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 너무 아팠고 치료비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문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조폭들의 거친 말투와 김소영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귀에 박혔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어렴풋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프다며 아들이 죽어간다며 그래서 미국에 보내야 한다고 발악하던 게 누군데? 내가 그때 우리 가게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불고 했던 거 잊었어? 리더는 얼굴을 찡그리며 그녀를 쏘아붙였다. 김소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신장을 팔아도 모자랐고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정말로 내 머릿속이 뒤엉켰다. 그녀의 말에서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미국으로 입양된 이유, 그녀가 신장을 팔았던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아온 이유가 결국 나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조폭들은 비웃으며 그녀의 앞에 서서 윽박질렀다. 시간을 더 달라고?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 이자도 밀리는 주제에.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만하시죠. 내가 단호한 목소리로 외치며 앞으로 나섰다. 조폭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로 쏠렸다. 리더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뭐야? 이 손님은 아줌마랑 무슨 상관인데 참견이야?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 아들이 바로 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당은 순간 조용해졌다. 김소영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조폭들은 나를 위아래로 흩으며 비웃었다. 그래, 그럼 내가 빚 갚아 주러 온 거냐? 그럼 얘기가 빨라지겠지? 나는 필요한 돈을 그들 앞에 내던지며 말했다. 여기 필요한 돈입니다. 남은 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가게에서 나가세요. 조폭들은 돈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들이 떠난 뒤 식당은 한동안 조용했다. 김소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졌다. 나는 그녀 앞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입니까? 내가 미국으로 간 것도,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전부 나 때문입니까? 그녀는 얼굴을 가린 손을 떨며 간신히 대답했다. 미안하다.
승태가, 아니 케빈, 널 살리고 싶어서 그랬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나는 엄마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내 마음속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엄마, 이젠 내가 이 빚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나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해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내 상처도 이제 엄마가 함께 치유해줘야 하니까요. 엄마는 내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엄마 앞에 쪼그려 앉았다.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이 빚을 갚아 나가고 서로의 마음에 남은 빚도 엄마가 나에게 진 빚을 갚고 나도 엄마에게 진 빚을 갚을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맙다. 이제는 내가 너한테 다 갚아줄게. 정말 다 갚을게. 나는 그녀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갚는 건 우리 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차가운 공기는 어느새 따뜻한 기운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내가 평생 을 다해 모실 거라고 다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에게 따뜻하게 위로가 되는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